자,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워볼 건데, 우선은 2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형. 일단은 이렇게 는형 이렇게 좌변 우변 이렇게 다 통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3x 이런 건 일반형이 아니고요. 좌변으로 싹 다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는 0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 자, 그럼 우선은 얘가 2차 방정식이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요걸 2차 방정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꼼꼼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 1학년 때도 중학교 때나 뭐 중2 때나 AX는 3 이런 걸 배웠으면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X 더하기 3은 2X 이렇게 하면 여러분 1차 방정식 맞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x 더하기 3은 x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x랑 우변에 있는 x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1차가 아니라 상수항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자. 얘가 2차 방정식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a가 0이 아닐 때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면 우리는 그러면 1차 방정식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B가 0이 아니어야지만 1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낚시를 조심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준 순간 우리는 최고창, 2차항의 최고창, 2차항의 계수가 0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차방정식이 되기 위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때 뭐 예를 들어 문제가 4x제곱 더하기 4x는 a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요. 2차 항이 무조건 남아야 되는 거지. 1차 상수항은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a가 4가 된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 4x제곱은 4x제곱 뭐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가 없어지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a가 절대로 4가 되면 안 된다. 이게 2차 방정식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은 ax 제곱 더하기 2x래요. 자, 우리는 지금 초점이 뭐라고? 2차항만 보는 거야. 그럼 2차항 말고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이걸 싹 다 좌변을 다 전개할 필요가 없고 3x제곱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돼. 그러면 절대로 우변에 ax제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a는 3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실제로 왜 배우는데? 우리가 있잖아. 2차 방정식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목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식의 목표. 목표라면은 해를 구하자. 해를 구하자. 해랑 같은 말이 우리가 근, x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세 개. 그러면 해를 구하자라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원래 는영이 없이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긴 는 0이 붙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되는데, 야,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또 x-1은 0이다 하면 여러분이 x는 2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대.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또는 뒤에 부분 x-2만 0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앞쪽이 0이 되는 상황은 x는 1이고요. 오른쪽 x-2가 0이 되는 이 상황은 x는 2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x는 1 또는 2라고 여러분이 답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x-1, x-2 더하기 6은 0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여러분이 이 x 만족하는 x를 지금 바로 여러분 눈에 바로 찾을 수는 없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대답을 했는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자, 6 말고 우리가 3으로 바꿔볼게요. 바로는 안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버리면 여기 2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빼기 2다. 미안. 2 빼기 2는 0이 되니까 지금 요 부분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x-3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0 또는 3이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내가 몇 번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구했지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은 아직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풀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풀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이제 풀이법이라고 할게요. 풀이법은 자, 1번, 2번, 3번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첫 주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수분해가 내가 방금 됐을 때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 1번 형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하겠지만 완전 제곱식 꼴일 때 꼴로 만들어 풀자 라는 풀이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2번에서 파생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풀자.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자, 2번 경우에는 사실은 비중은 2번은 조금 덜 합니다. 왜냐하면 2번에서 우리가 유도해서 3번을 만든단 말이야. 근의 공식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려고 근의 공식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부분 풀 건데 2번은 왜 배우냐면 2번을 알아야지만 2차 함수 푸는데 꼭지점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는데 자유자재로 하기도 좋고요. 지금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는 일단 2번으로 풀러라, 3번으로 풀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2번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는 2번을 거의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다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0이라고 돼 있는 문제에서 지금 제가 2라고 썼는데 이 2는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됐대요. 해가 됐대. 얘가 해래. 자, 우리가 다시 예를 들면 2x는 4 이랬어요. 요건 1차 방정식이가 여러분이 답을 x는 2다 라고 쉽게 표현이 가능할 건데 요게 해라고 했잖아 우리가 방금. 이 2를 다시 우리가 대입을 했더니 4는 4라고 만족을 해버리잖아. 해는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3x는 a인데 x는 네가 해래. 그때 a를 구하세요 하면 2를 x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x 대신에 2라고 부를 거야. 그 3 곱하기 2는 6이니까 a는 6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라는 말은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을 해버린다는 거야. 성립이 해야 돼. 그래서 x 대신에 우리가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5 곱하기 2니까 10 더하기 a는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a는 0이고 a는 6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지금 현재는 x는 2인데요. 다른 한 근을 구해보래. 다른 한 근. 근이 한 개 더 있나 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처음에 a를 구한 걸 이용해서 a가 앞으로는 2가 됐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x는 2 또는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원래 x가 2였는데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2는 원래 근이기 때문에 주어진 근이기 때문에 답은 아니고 이럴 때 답은 x는 3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가 뭔지 다른 한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한테 뭐 이런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해가 뭐세요? 하면 여러분이 x는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는 0이야. 자, 인수분해가 우리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이거는 x는 4 또는 5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진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고차항이 4로 되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이럴 때도 답은 뭐라고 해요? 하면 x는 4 또는 5라고 하죠. 왜? 뭐를 곱해서 0이 되는데 4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4 말고 얘나 x-4나 x-5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앞에 4가 나와 있든 1이 나와 있든 우리는 결과값이 똑같지. 그러면 앞으로 굳이 최고차항이 4 요거를 놔둘 필요가 꼭 없다라는 소리야. 1도 4로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야. 단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x는 2 또는 역으로 4를 해를 가지는데 이럴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태까지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보고 여러분이 해를 구해왔다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이 해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완성시키래. 그럼 2차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1 써주는 거야 그냥.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2가 나오려면 x-2가 되고 여기는 x-4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완성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문제가 이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2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4가 되고 해는 똑같이 나왔다라고 쳐보면 여러분이 그냥 4만 붙여주고 x-4, x-2라고 하면 돼요. 자, 는영은 꼭 붙여주시는 거고. 자, 근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 자, 어떤 걸 실수하냐면 요거를 이제 좀 알았다 이거야. 근데 자, 무지창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하고요. x는 2 또는 2분의 1이 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2차항 개수가 2니까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는 x-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2분의 1은 0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는 잘한 거 맞습니다.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한 개 더 써볼게. 2에 x-2고 2x-1 요렇게 와도 x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 맞잖아. 근데 밑에 건 답이 되지 않아요. 왜? 최고차항이 달라져 버렸잖아. 이 차항의 계수가 2x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곱해지면 4x 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창의 계수가 2라고 했는데 요 말은 이제 성립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들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해볼게. 아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대표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부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겠다. 꼴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일단 쉽게 요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x제곱은 5의 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x는 뿔마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x제곱은 3은 뭔데? 하면 x는 뿔마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x-1의 제곱이 5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x-1 부분 자체가 우리는 뿔마 루트 5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 동그라미의 제곱이 5라는 말은 동그라미는 뿔마 루트 5잖아. 동그라미는 뿔마 루트 5잖아. 근데 이 동그라미 이름이 뭐였는데 하면 x-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해라는 건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해버려서 x는 뿔마 루트 5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뿔마 루트 5죠. 자, 뿔마 루트 5 더하기 1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웬만하면 루트를 우리는 뒤쪽에 배치하는 거를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은 3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x-1 말고 x-2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때는 이 x-2라는 놈 자체가 뭐가 돼? 뿔마 루트 3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얼마야? 2 뿔마 루트 3이 된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앞에가 뭐 이상한 이런 숫자가 붙어 있으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합니다. 요럴 때는 그냥 4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x-2의 제곱은 뭐가 돼? 하면 4분의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요때는 x-2라는 놈 자체가 뿔마 루트 4분의 5잖아.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루트 안에 4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뿔마 2분의 루트 5로 표현할 수 알 거고, 그러면 최종 값은 x는 2 뿔마 2분의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까지 우리가 뭐의 제곱꼴 이런 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를 구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써 있냐면 그냥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뭐 x제곱 더하기 2x-4는 0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할 거고, 지금 문제는 인수분해 되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자. 꼴로.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상수항을 넘길 거예요. 자, 상수항을 넘겨서 x제곱 더하기 2x는 4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애초에 넘겨져 있으면 그럼 넘길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는 목표가 뭐라고?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돼주길 원한다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x제곱이 나와 했더니 이 부분이 x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외웠다면 이 ex라는 거는 요 안에 어떤 숫자랑 두 개가 곱해지고 두 배를 한 게 ex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이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없던 건데 요로 나가면 원래 플러스 1로 나가는 거지. 원래는 플러스 1로.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좌변의 지금 결론은 1을 더한 셈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오른쪽도 원래 4가 있었는데 원래 4가 있었어요. 원래 맞죠? 4가 있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1을 더했기 때문에 오른쪽도 똑같이 1을 더한 게 완벽하다는 거야. 자, 요거를 이렇게 수축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EX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EX의 반이 뭔데 하면 1이 되고 반의 제곱을 더해주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2x가 있었는데 얘의 반은 1이 되죠. 반이란 건 2분의 1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의 제곱을 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할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쨌든 결론이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x 더하기 1의 제곱은 5가 돼버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의 제곱은 또 5네. 에이,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x 더하기 1은 뿔마 루트 5가 돼버리는구나. 그럼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된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분의 1x제곱 더하기 3분의 1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이 창의 계수가 좀 우리 생각이랑 다르네? 그쵸?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최고창을 웬만하면 1로 만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1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안 됩니까? 하면 6을 곱하면 이 창의 개수가 3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웬만하면 이 창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걸 우리는 목표로 하자라고 생각할게. 자, 그럼 x제곱이 되고 2를 곱하니까 얘는 3분의 2x.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는 0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상수항을 먼저 넘기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x 더하기 이거의 반이 뭐야 하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더한 숫자가 실제로 마음대로 더한 숫자가 9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도 2 더하기 오른쪽도 9분의 1 똑같이 더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9분의 19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x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9분의 19이기 때문에 x 더하기 3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뿔마 3분의 루트 1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뿔마 3분의 루트 19 이게 정답이겠죠. 근데 뭐 분모가 똑같으니까 통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통분을 하셔도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중에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답을 구하기가 쉬웠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한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친 다음에 여러분의 해를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유도부터 해봅시다. 자, 근의 공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서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근의 공식을 이거를 유도 과정을 외워야 되냐 하면 중학생 친구들은 웬만하면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고요.
외운다기보다 자기가 증명을 직접 해서 유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거를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면 돼요.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순간적으로 시험을 치다가 근해 공식이 막 헷갈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헷갈리면 안 되지만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좀 잘하는 친구 같으면 공식을 유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한번 해보는 걸 직접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한 3-4번 정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2차인 계수가. 그러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x제곱 이런 식으로 a로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x제곱 다음에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요런 꼴이 나오죠. 자, a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완전제곱식 꼴할 때 2차항의 개수로 나누는 게 편하다. x제곱으로 만드는 게 편하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요런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상수항을 넘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 더하기 뭘 해야 돼? 그렇죠. 반. a분의 b의 반은 a분의 b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a분의 b가 되겠지. 그럼 요게 제곱이잖아 지금.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더한 숫자는 4a 제곱분의 결론이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는 좀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통분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4a 제곱으로 만들려면 내 마음대로 4a를 분모에 곱했으니까 똑같아지려면 분자에도 4a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4ac가 돼버리고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으로 그대로 되는데 이제 4a 제곱분에 우리가 그래도 웬만한 플러스를 먼저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결론 한 번만 다시 적으면 2a분의 b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뭐의 제곱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친구가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 왜? 루트 4a 제곱은 우리가 2a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는 x의 해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를 2a로 통분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더니 얘가 뭐가 됐냐면 근해 공식이라고 된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때 A, B, C의 역할은 2차항의 개수들입니다. 개수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안 외우신 분들은 잠시 스톱하고 외우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근해 공식을 우리가 모르는 채로 지금 해버리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때는 일단 완전제곱식꼴로 고쳐야겠지. 자, 1번 완전제곱식을 이용해보자. 근해 공식 안 쓸 거야 지금은? 그러면 똑같은지부터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은 0이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는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항 넘긴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반, 2분의 5의 반이니까 4분의 5의 제곱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쓰고 우리 마음대로 더한 게 16분의 25죠. 그럼 16분의 25를 써주신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 16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25니까 17이 되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4분의 5 자체가 뭐가 돼? 하면 뿔마. 이제 이 정도는 루트 바로 할게요. 4분의 루트 1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4분의 5 뿔마 루트 4분의 루트 17이 되고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4분의 5 뿔마 루트 17이 된다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봐요. 우리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머뭇거린 것도 없이 이렇게 오는데 이만큼이나 풀이 과정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배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이 공식만 안다면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근해 공식 한 번만 적고 시작할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다 라는 건데,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x라는 식은 2 곱하기 a가 2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5가 되고 뿔마 루트 5의 제곱 25 빼기 4배의 ac잖아. ac는 2 곱하기 1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면 4분의 5 뿔마 루트 25 빼기 8이니까 1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여러분이 바로 외우셨다면 이 두 개가 동일한 걸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빠르겠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 근해 공식은 여러분이 충분히 숙달을 한 다음 해야 돼요. 그냥 약간 구구단처럼 외워주셔야 돼. 자, 그리고요. 지금 근해 공식을 실컷 외웠는데 이제는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까 해서 x는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요거 제곱하면 16 되고요. 두 개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2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얘들은 약분이 되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0이라는 결론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걸 왜 또 계속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근해 공식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방금 여태까지 했던 게 여러분이 모든 걸 사용 가능한, 모든 문제에서 사용 가능한 근해 공식이고요. 이번에는 특수하게 짝수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짝수형이라고 말하는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이 짝수형은 뭘 보고 짝수형이라고 하냐면요. 이 b의 개수 있잖아요. a, b, c에서 b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유도 과정을 제가 뭐 따로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요거는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돼 있는데 얘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란 말이야. 일단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이 친구 있잖아. 이 b-가 뭔데? b-가 뭔데라고 하면 요거는 b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의 반. 자, 그러면 이 짝수 공식을 왜 가르쳤냐? 솔직히 꼭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왜 가르치냐면 그냥 아는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쓰면 숫자가 좀 커질 때가 있단 말이야.
짝수 공식을 쓰면 숫자가 조금 그나마 좀 간단하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상위권이 되려면 짝수 공식을 아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적용을 바로 해보면요. 지금은 2차란다. x 앞에 개수가 4, 짝수잖아요. 그럴 때는 요 공식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b의 반이 얼마야? 2죠. 그럼 마이너스만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 뿔마 루트 얘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네. 그리고 AC가 지금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이네 라고 하고 되고, 여러분이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0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푼 거랑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랑 짝수형의 근해 공식이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근해 공식까지 배운 상황이야.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은 여러분이 충분히 좀 숙달을 하고 이제 영상을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지겹지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서 1번이 뭐였냐? 인수분해가 우선 되는지 봐라. 인수분해 꼴이 있었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면 완전 제곱식 꼴이거나 완전 제곱식 꼴로 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3번 근해 공식, 여태까지 배운 근해 공식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근해 공식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뒷내용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편리하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도 2차 방정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플러스 알파로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한번 적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뿔마를 안 쓰고 따로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친구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2차 방정식 실제 두근이 된 거야. 뿔마 말고, 맞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근해 공식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배울 건데,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부분과 두근의 합곱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이건 예제예요. 아직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루트 4라고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답을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루트 0은 답이 얼마예요? 하면 여러분이 0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버전에서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4, 뭐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수는 없다라고, 얘는 없다라고 배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루트를 기준으로 플러스인지 0인지 제가 음수인지 세 가지로 나눈 상황이야. 자, 이걸 왜 나누냐? 그럼 여러분이 이 지금 위에 부분 있잖아요. 얘들에서 루트 부분만 내가 신경을 써보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아니 루트 말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이렇게 나가겠고, 오른쪽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나가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기 a랑 b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얘들은 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두 개는 두 개인데 어떻게 두 개야? 둘이가 같아요, 달라요가 중요해요.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근은 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우리는 일단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엔 0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a분의 왼쪽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2a분의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아, 근데 0을 빼나 더하나 이 부분들은 없는 거랑 똑같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그럼 어때? 근이 똑같이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래. 응? 우리가 근해 공식 쓰는데 요 루트 부분이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는 볼 필요가 없지. 왜? 여러분이 지금 현 중학교 과정에서는 루트 안에 해는 없다라고 배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대표적으로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판별식은 보통 우리가 대문자 뒤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자, 이거는 뭐 discriminant라는 영어의 약자를 쓰는 거예요. 판별하다. 그래서 요건 대문자 뒤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판별식에는 종류가 3개가 있다. 뭐 크게 3개 있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d가 0보다 클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냥 d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루트 안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서 d가 만약에 양수, d가 0인 거, d가 음수인 부분을 보고 우린 얘기를 한다 이거야. d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근은 근인데 서로 달라야 돼.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우리는 이걸 중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가 없다가 아니라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란 말을 다시 배울 거야. 자, 그리고 뭐 일단은 요 정도까지라고 우리는 중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봐봐. 중근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자. 중근이랑은 이제 이런 말을 같이 취급해 주세요. 중근은 어떻게 하면 나와? 그렇죠. 완전 제곱식 꼴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니 근데요, 판별식이 뭔데 갑자기 이걸 왜 배우는 건데? 라는 거잖아, 지금 현재. 자, 이걸 왜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야. 야, 이거는 친구들 바보 아니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정도면. 그럼 여러분이 x는 1 또는 2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답 2개 이걸 굳이 왜 판별식을 써? 맞지? 자, 그냥 근데 한번 써보긴 써보자. b제곱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4, 2, 8 양수죠. 그래서 두 실근이 있는 걸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인수분해해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6x 예를 들어서 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해봅시다. 10은 0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 여러분이 일단 실컷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근행 공식 쓸 거야. 근데 짝수네. 오케이, 나 좀 배웠다 이거야.
그러면 a분의 b 다시 3 뿔마 루트 3의 제곱 9 빼기 10. 근데 하고 나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을 배우는 이유는요. 아이씨, 내가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중학교 때는 해가 뭐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진 않지만 나중에 올라갔는데 이 해가 없는데 구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일단 답이 있냐 없냐부터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봐봐. 판별식 쓰면 b제곱 9 b-제곱 뭐 판별식도 당연히 짝수 공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루트 안에 친구로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 공식 똑같아요. 그럼 b-제곱 9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음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해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지금 하는 건 다 중학교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이 없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허근이란 걸 배워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판별식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인데 얘가 해를 가지고 싶대. 그럴 때 k 범위를 구하래. 아니, 그러면 요럴 때 우리가 판별식 쓰는 게 유용하다는 거야. 유용. 이게 왜 유용하냐면 봐봐. 만약에 판별식을 모른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야 돼서 2x는 마이너스 k라고 쓰고요. x 요 정도는 이제 익숙하니까 반의 제곱. 그럼 내 마음대로 1을 더했네.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까지는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판별식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의 제곱을 보면요. 뭐의 제곱은 우리가 아무리 적어봤자 뭐야? 0이잖아. 맞죠? 그리고 무조건 양수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얘랑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우리는 얘랑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같다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우리가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봐봐. 판별식을 쓸 거란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해가 없지만 0인 거는 중근. 중근이라도 답은 있는 거잖아. 0보다 크면 두 개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라는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쓰면 우리가 b-제곱 반의 제곱하면 1 그리고 빼기 ac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 위와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잘 배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근의 공식에 다시 한번 또 근을 두 개 적어 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번이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자, 근데 이때 있잖아. 이 둘의 특징을 한번 볼래? 이 둘의 특징. 뭐가 보여?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 똑같지만 이 루트 부분 앞에만 부호가 어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로. 이거는 딱 반대로 돼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예를 들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루트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러면 자동으로 루트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요거는 자동으로 다른 거인 거야.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은 한 개만 근을 안다면 루트를 다른 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지금 주제가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근과 계수의 합이에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우리가 근이 지금 이게 두 개를 구해낸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이제부터는 두근을 이름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알파 베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알파 베타라는 거는 이제 그 그리스어에서 따온 숫자예요. 따온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에서 뭐 A, B, C 역할이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런 건데 그냥 표현법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두근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알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알잖아. 그럼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건 아직 몰라요. 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있잖아.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지금 우리는 이걸 뭐 한 거냐면 얘가 알파인지 얘가 알파인지 둘 중에 알파가 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놈은 알파고 한 놈은 베타잖아. 결론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를 우리가 두근의 합이라고 하잖아요. 두근의 합은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래. 그러면 통분하면 2a분의 둘 다 똑같잖아. 근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번이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루트는 부호만 반대니까 없어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하나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좀 이따가 하고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번엔 두근의 곱입니다. 자, 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 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분모는 4a 제곱분해로 출발을 할 테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요 이번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그럼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생각이 나야 돼. 무슨 생각이 나야 돼? 앞에 숫자 두 개 똑같고 뒤에 숫자도 똑같지만 부호가 다르네. 그쵸? 합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4a 제곱분의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빼기 이제 루트 제곱 루트 제곱은 바로 적을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앞에 b제곱 b제곱 날라가 버리고 4a 제곱분의 4ac만 남겠죠. 그 약분을 하면 a분의 c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공식을 알게 된 거야.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네. 두근의 합은 a분의 b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를 하고 부호를 바꿔주네. 두근의 곱은 뭔데? a분의 c잖아. 그러면 a분의 c 이런 형태네. 자, 그럼 이게 좀 익숙해지게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는 0이에요.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여기에 x는 1이라는 두근을 알 수 있어. 맞지? 그럼 실제로 1과 2가 우리가 두근의 합은 3이잖아. 실제로 곱은 얼만데? 2잖아. 맞지? 그럼 합은 어떻게 한다고? a분의 b하고 우리가 부호를 바꿔준다 했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꾸는 게 3이 맞잖아. 그러면 곱은
a분의 c니까 요렇게 a분의 1분의 2가 돼서 우리는 곱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요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걸 왜 배우냐? 뭐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요런 부분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이래요. 자, 근데 a를 구하라고 했고 여기에서 주제로 한근을 준 거야. 한근.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근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이럴 때 다른 한근을 구해보래 이랬어.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한근을 구해라고. 에이, 한근을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쉽지?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플러스 3 더하기 a는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른 한근을 구하라니까 x는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방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한근이 마이너스 1인데 다른 한근이 뭔진 모르겠지만 두 개를 합치면 이거를 우리는 두근의 합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1분의 마이너스 3을 하고 부호를 바꾸면 두근의 합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이 부분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요것 때문에 두근의 합은 되게 편리한 두근의 합과 곱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정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해주시고요. 요런 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근의 합곱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연습하는 중이니까 우리가 1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뭡니까? 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에 부호 바꾸면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은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지금은 제가 문제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두근이 알파 베타 이런 거 나오면 옆에다가 두근의 합 곱 정도는 거의 뭐 여러분 보자마자 다 답이 나올 거야. 답이 나오게끔 여러분이 옆에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쵸, 눈치챈 분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라는 사실만 안다면요. 두근의 합과 곱만 우리가 지금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1, 2번을 문제에서 안 주고 바로 3번을 풀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 식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대로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니까 4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6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해도 여러분은 제곱으로 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뿔마 루트 6이라고 답을 쓰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랬어요. 이걸 구하래. 우리가 아는 공식이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우리 전개.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쉽지.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두근의 합의 부호를 바꾸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남았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쉽게 얻을 수 있네. 그럼 다섯 번째. 아니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식을 몰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통분부터 해보는 거야. 당연히 다른 방법도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 기본 모르겠으면 통분이라도 해보자. 그럼 왼쪽에는 베타 더하기 1이 곱해졌기 때문에 알파에는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고, 오른쪽 이 베타에는 알파 더하기 1만 곱한 거니까 베타에 알파 더하기 1이겠죠. 자, 이래도 나는 모르겠다. 쭉 전개해봐. 그럼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위에는 알파 베타 한번 알파 한번 베타 알파니까 또 알파 베타 한번 베타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각각 집어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분모는 지금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두근의 합 1번, 곱은 2번. 곱이 2번이니까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2번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합은 2였습니다. 그러면 2분의 5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6번. 예를 들어서 2알파 이렇게 써볼게.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랑요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4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 요걸 풀어보래. 아니요, 근처에 모양이라도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근이란 말은 두근의 합곱을 배우기 이전에 근은 대입하면 만족한다라는 말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1, 2번 말고 우리가 추가로 알파를 대입해도 만족해야 된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꼴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맞죠? 근데 우리가 6번 보면요, 알 수 있는 게 2알파 세제곱이야. 여기는 2알파 세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얘를 알파로 묶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볼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에다가 알파를 한번 곱해보자. 그럼 얘는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이죠. 그럼 요 친구들의 이름은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은 우리가 알파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 두 개가 알파잖아. 알파 빼기 2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네. 자, 마찬가지로 뒤에는 우리가 여기 베타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그러면 모양 꼬라지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한번 알파 한번 베타 한번 1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은 너무 간단하죠. 얘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1 두근의 합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에 우리가 기본 개념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저처럼 이거 계속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2차 방정식은 목표가 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어.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제곱식꼴로 고치거나 아니면 그 완전제곱식꼴을 유도해서 근의 공식을 만들어서 풀거나 라고 우리가 풀이법이 3개가 있다 했어요. 보통은
근의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뿐이고요. 그 근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이제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 유도가 됐어. 그럼 그 판별식은 어떻게 유도됐더라? 그렇죠. 루트 안. 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이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로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는데 이 5개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는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